그게 나중에 뒤에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학생이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냐? 교수한테 말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애 교수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간호대학 교수님께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슬기로운 간호생활이라고 해서요. 제 채널 안에 또 하나의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교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서 주로 이제 학생들이 없는 공간에서 교수님들이 모였을 때 회자되는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나 아니면 메일을 보낼 때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전혀 악의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아주 귀엽게 깜찍하게 그냥 뿌잉뿌잉 보낸 것 뿐인데, 그 문자나 카톡의 메시지를 받는 교수님들은 이제 그 진노, 분노, 그러다가 굉장히 막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뒤에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학생이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냐? 교수한테 말하면서 얘기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학생이 전혀 악의 없이 보낸 문자인데 충분히 또 오해하실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 학생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순식간에 찍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냥하게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맨 처음에 문자를 보낼 때 학생들이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본인을 알 거라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간호학과가 정원수가 뭐 40명인 곳도 있지만 뭐 100명, 200명, 300명, 많게는 400명까지 받아서 간호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 한 분이 자기 지도학생 외에는 모든 학생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요즘이랑 약간 안 맞게 굉장히 보수적인 학문이다. 물론 어쨌든 여러분들 주의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꼰대는 아니고요. 저 꼰대는 아니고,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단아가로 많이 끝나요, 간호학과는. 그래서 교수님께 처음 문자 보낼 때는요,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는요, 그닥 감사한 일이 아니었고 뭐 혼나는 일이거나 죄송스러운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뭐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홍길동 올림이라고 쓰거나 배상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거의 안 써요. 학생들은 그냥 올림이라고 첫 번째 문자 보낼 땐 정중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놀라운 반응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많이들 서로 이제 그 학생 이름을 얘기하면서 거론되기도 해요, 우리끼리.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 우리 학생들이요, 의외로 이제 친근한 느낌을 가져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습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세요. 그리고 대박, 헐, 특히 헐 점점점점은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을 때 불쾌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보내면 분명히 이 학생은 참 좋은 본성과 심성과 여러 가지 좋은 아주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 중에 하나의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티콘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막 우는 거, 웃는 거, 막 찡그리는 거, 막 별별별별 이모티콘을 다 사용하시는데 친구들끼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모티콘 너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정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의 없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근데 모든 교수님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보편화의 원리를 쓰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아니 이 학생이 지금 나한테 뭐 이렇게 이모티콘을 뭐 난리가 났네 이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막 춤추는 거 막 이런 거 막 보내면 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 그리고 또 쓸 때 뭐
헉, 뭐 흑흑흑흑, 뭐 흑유 뭐 이런 거나, 뭐 요즘엔 그래도 덜한데 뭐 옛날 같은 경우에 좋은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질춤 한다거나 반가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아래 위 선후배들끼리나 아니면 뭐 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 뭐 선생님하고 쌤하고도 약간 다른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쌤 하지만은 그 쌤이라고 한 단어를 나이가 정말 높은 연장자들한테까지 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한 가지가, 그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김명희 교수잖아요. 그럼 김명희 교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명희 교수님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다른 분들, 더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한테 하거나, 나는 뭐지 내가 좀 어려 보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만한 컨셉 이렇게 해서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만 부르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는 건 아니까, 함부로란 단어가 또 이상한데,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는 건 옳지 않아요. 근데 뭐 존경하는 김명희 교수님께 제가 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정도는 괜찮은데, 명희 교수님께서, 명희 쌤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받아보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요, 조금 심장이 약간 불편해요. 심기가 불편해져요. 심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호학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의사항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바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문자를 보내는 시간.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출근 전이라고 여겨지는 시간, 그리고 퇴근 후라 여겨지는 시간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피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전 9시부터 한 저녁 8시까지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 문자를 보내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교수님께서 이때 언제든지 보내세요 라고 했다든지, 뭐 특별하게 이런 공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교수님이나 좀 자기가 그냥 급해서 물어보는 경우, 저는 밤 11시, 12시에 문자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기억을 아직까지 하잖아요. 저도. 그게 언제였냐면 시험 기간이었는데, 우리 학생 근데 공부하다가 아마 모르는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다짜고짜 그냥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부하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 늦은 시간에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갑자기 보내는 거는, 공부하다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라고 넘어갔지만, 만약에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일반적으로 강호대 교수님들, 그냥 일반적인 강호대 교수님 아니어도 아마 굉장히 이거 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학원 늦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앞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학년에 뭐 무슨 반이 있으면 반도 쓰셔도 좋고요, 누구입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문자가 이어져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는요, 이게 정말로 조심히 들었으면 좋겠는 게, 김명희 교수도 저렇게 생각이 협소하네 하지 마시고요. 보편적인 지금 간호학과의 흐름과 분위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끼리 모였을 때 뒤에서 나 이 학생한테 온 문자 좀 봐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 학생을 우리가 막 잡아내가지고 없는 흠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좀 노여워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교수님 이미지가 딱 각인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셔도 좋고요. 안 와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편하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도 그 학생의 이름은 순식간에 이렇게 딱 누군데, 학생 누군데 하면서 서로 물어봐요. 그리고 그 학생 나도 그랬어,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맞장구 치게 되면 네, 좋지 않은 그 이미지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싶어서 그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문자는 얼굴을 보고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웃고 막 활기차게 하고 애교도 부리고 뭐 농담도 하고 교수님이랑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지 않고 문자로 보낼 때는요,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새내기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신규 강호사들, 그리고 이미 또 학교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도 다시 한번 나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나? 문제 보낼 때 한 번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생활하시면 더욱더 즐겁고 활기차고 유쾌한 대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간호생활 1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